자, 그 다음 354페이지 축척 변경 나와 있습니다. 축척 변경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어휘,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게 1번 어휘 나와 있어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해서 등록하는 것이 축척 변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대상이 지적도에 등록된 축척과 관련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뭐냐? 축척 변경. 자, 그래서 뭐 지적도에 지금 원래 등록되어 있는 이제 경계점 관련해서 축척이 1200분의 1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축척을 600분의 1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1200분의 1이니까 축척이 작은 거죠. 소축척에서 축척을 뭐예요? 600분의 1이 1200분의 1보다 크죠. 그래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꾼 것. 이와 같은 걸 뭐라고 하냐? 축척 변경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적도의 축척과 관련해서 축척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 축척 변경이에요. 자,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축척과 관련해서 6000분의 1의 축척을 3000분의 1로 해서 변경한다. 이와 같은 경우 축척 변경이냐? 이건 아니다. 대상이 어디에 등록된 거냐? 지적도. 지적도와 관련된 축척을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축척 변경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임야도에 3000분의 1로 지금 적용되던 축척을 지적도상의 1200분의 1로 지금 바꾼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 축척 변경에 해당되겠어요? 대상이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지적도에서.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등록 전환에 해당돼요. 아까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 옮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등록 전환.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축척이 3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뀌었지만 축척 변경이 아니고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 등록 전환입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진 거냐? 지적도예요. 지적도상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경계점과 관련된 축척을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한 것. 이게 뭐냐? 축척 변경. 그래서 축척 변경하고 등록 전환하고, 자,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이와 같이 임야도에 있던 토지를 지적도 상으로 옮긴다. 그럼 이거는 축척 변경이 아니고, 축척은 물론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지만 이때는 축척 변경이 아니고 이때는 어디에 해당되냐? 등록 전환에 해당해요. 그래서 축척 변경하고 등록 전환하고 여러분이 이제 의미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의가 나인데 의는 이제 근해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지적도예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축척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 축척 변경 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해서 나인데, 첫 번째,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 청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하다. 그 같은 경우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자, 지금 이제 1200분의 1 축척을 적용한 지적도입니다. 근데 지번 100지번인데, 자, 이게 토지가 계속 나눠져요. 나누는데, 자, 이 부분 또 분할 신청이 들어와서 또 나눠요.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의 점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1200분의 1에서 하나의 점까지 간 거예요. 이때 또 분할 신청 들어오면 또 나눠야 되죠. 근데 점을 또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때는 축척을 좀 큰 걸 사용하면 토지 표시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5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축척 변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하는 거. 이와 같은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경우고, 그 밖에 이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소유자 신청과 관련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정소관청은 직권 또는 소유자 신청으로 축척 변경을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이제 지역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축척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냐면, 경계점과 관련해서 과거에 청량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청량했을 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1200분의 1의 축척을 사용했을 때, 갑하월이 있을 때 갑의 토지가 지금 이제 경계 청량해가지고 면적이 2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월도 2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축척 변경에 따라 가지고 600분의 1을 축척으로 해서 청량했을 때 갑이 195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종전보다 면적이 뭐예요? 줄어들었죠. 월 같은 경우에는 205제곱미터 나왔어요. 종전보다 늘어났죠. 그래서 축척이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와 관련해서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정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보다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 대립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단 토지 소유자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청약인데 종전보다 줄어든 사람, 종전보다 또 늘어난 토지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또 정리를 해야 돼요. 뭐 가지고 정리를 하냐? 돈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냐. 그래서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만큼 주는 거고, 늘어난 사람은 뭐예요? 받아서 줄어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청산 절차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일단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이제 큰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제 직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의사나 대도시장 승인을 얻어서 가까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토지 소유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2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공고 현재 경계와 관련해서 경계점 표지 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 청량하기 위해서 일단 경계점 표지 대부분 말뚝이나 이런 거 이제 표시를 하고 이제 청량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지번별 조서에 이제 작성해놓은 아이인데, 청량 결과와 관련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지번별로 해가지고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서 작성해서 청량 결과 놓으면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고 면적이 늘어난 토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청산을 하도록. 여러분들 이제 청산금 지급해서 나있는데 면적 정감에 따른 처리예요. 자, 그래서 그게 청산금 산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해서 미리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제출하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산금은 면적, 정감되는 면적에 대해서 금액을 곱해서 청산금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청산금 조서가 작성이 되면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열람 형식에 의해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권 결정이 되면, 청산권 이제 결정과 관련해서는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권 고지를 하고, 청산권 내용과 관련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산권 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 즉 받아들일지 여부 결정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에 지금 여기 축척 변경 절차가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돼요. 왜 그러냐면 축척 변경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러다 보면 이해관계 대립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돼요. 그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본내용 볼 때 그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가시면 뭐 청산권 납부하고 지급 나이인데 뭐 기간 6개월. 그래서 납부도 6개월 이내 그리고 지급도 6개월 이내 각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뭐 정산하게 되면 0이 돼야겠죠. 줄어드는 만큼 또 뭐야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납부 기간이 6개월 이내, 납부, 지급도 6개월 이내. 자, 그리고 이제 청산권 납부하고 지급이 완료가 됐을 때 축척 변경이 확정이 돼서 확정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요즘 최근에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유념해 두시고. 자, 그 다음 356페이지 등록사항에 이제 정정이 나 있어요. 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록사항과 관련해서 고치는 정정. 자, 그럼 이제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 표시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 두 가지죠. 토지 표시면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토지 표시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소유자 성명 주소, 자, 이런 분이 이제 소유자와 관련해서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 있는 표시하고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이 된다. 그럼 이때는 현재 실제 상황에 맞게 뭘 해야 되냐?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정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토지 표시와 관련된 정정이 나 있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 가시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적 공부에 정리해가지고 토지 표시 변경에 따른 정리, 그리고 359페이지 가시면 2번 소유자 표시 변경에 따른 정리 이렇게 해서 나 있죠. 자, 그래서 각각 이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냐 그에 대한 내용인데, 토지 표시와 관련된 내용, 이런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그리고 경계 이런 부분은 등기부에도 등기가 된다 그랬죠.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이런 게 등기사항이죠. 그리고 지금 토지 대장에 소유자와 관련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와 관련된 이런 내용은 등기부 각구에도 이런 내용이 뭐예요? 등기가 되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서로 이제 불이치할 때 뭘 기준해서 하냐? 토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지적소관청이 관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와 관련해서 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와 관련된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균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부분은 대장을 균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뭐 지목이나 면적이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등기소에 그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줘야 돼.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등기소에서는 매매 등에 의해서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소유자가 변경되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법원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또 뭘 하냐? 통지해 주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토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은 뭘 기준하냐? 대장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은 뭘 기준하냐? 등기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변경 등에 의해서 불이치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표시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어디에다가 알려줘야 되냐? 법원 등기소에. 그 다음에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이 되게 되면 법원 등기소에서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각각 알려주도록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58페이지 가시면 지적 공부 이제 정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토지 표시 변경에 따른 정리해서 나 있는데, 토지 이동과 관련된 정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기 말소, 그 다음에 지번이 변경이 된 경우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거나 뭐 그 밖에 축척 변경이나 등록사항 등의 정정이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지적소관청이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면 등기 촉탁에 나와 있죠.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정리한 경우 소유자를 대신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라고 뭘 해야 되냐? 촉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 있는 사유에 의해서 토지 표시와 관련해서 이동 등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에서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관할 법원 등기소에 뭘 하냐? 표제부를 변경하라고 촉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신규 등록일 때는 등기소에 촉탁을 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없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게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일 때는 아직 등기부상 등기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원래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장과 관련해서 신규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소관청에서 법원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라고 촉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 그래서 신규 등록일 때는 이때는 등기소에 통지할 촉탁할 사항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등기 촉탁과 관련해서 다만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신규 등록 이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관련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아직 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는 촉탁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59페이지, 그게 2번. 소유자 표시 변경에 따른 정리입니다. 그 소유자 표시니까 이래요. 성명,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부분이 소유자 표시와 관련되네. 그래서 소유자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알려주도록 돼. 여러분은 이제 그게 1번. 정리 자료에서 나와 있는데, 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뭐 그런 게 등기된 토지일 때 일단 하나의 이제 자료가 되고, 그래서 그게 적립한권 나와 있습니다. 적립한권 나와 있는데 소유권 등기를 마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리언 보시면 관할 등기소가 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매 등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또 통지를 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소유자 바뀐, 즉 매수인 명의로 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바꾼다, 고친다는 의미가 정리한다 그런 의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은 정확히 이제 토지 표시와 관련된 내용하고 소유자 표시와 관련된 내용. 일단 토지 표시는 뭘 규정하냐? 대장. 그리고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 그리고 변경이 있게 되면 표시 부분은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등기소. 그리고 소유자 표시와 관련해서는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 이렇게 각각 사후간 이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60페이지 가시면 지적 청량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 청량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게 청량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험에서 잘 출제 안 되고, 여러분들 뭐가 있냐,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360페이지에 청량과 관련해서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청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사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그와 같은 이제 청량이 지적 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적 청량은 지적 확정 청량하고 지적 제조사 청량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지적 청량 이제 대상이 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장에 등록을 하기 위한 청량 11가지가 나 있습니다. 11가지. 기초 청량, 금사 청량, 복구 청량, 그리고 신규 등록 청량, 그리고 등록 전환 청량, 그 다음에 분할 청량, 해면성 말소 청량, 축척 변경 청량, 등록 사각 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 지적 제조사 청량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나와 있는데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 7번. 자, 4번, 5번, 6번, 7번. 이건 좀 전에 봤던 여기에 해당되죠.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그래서 신규로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청량한다. 신규 등록 청량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토지 분할한다. 분할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분할 청량이고, 그 다음 해명성 말소 청량. 이건 없어진 거죠. 그 말소와 관련된 청량. 그래서 그게 나 있는 청량은 대부분 토지 이동과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일단 등록과 관련해서 청량이 쭉 나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봐주시고. 그 다음 복원을 위한 청량해서 나 있는데, 경계 복원 또는 지적 현황 청량.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복원을 위한 청량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61페이지 가시면, 지적 청량 절차가 나 있어요. 그래서 지적 청량 의뢰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대규모 이제 개발 사업일 때는 사업 시행자, 이와 같은 경우가 지적 청량을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청량 의뢰와 관련해서 지적 청량 의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보면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지적 청량을 의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지적 청량과 관련해서 청량을 하고 싶다. 지적 청량과 관련된 의뢰는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소관청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청량을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냐? 지적 청량 수행자예요.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가 누구냐? 여기 364페이지 가시면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적 청량업자 두 사람이 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옛날 대한지적공사예요. 대한지적공사가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청량업자, 이건 이제 청량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이 지적청량업자예요. 그래서 지적청량과 관련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청량을 의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의뢰해요?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이게 지적청량 의뢰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한다. 맨날 지적소관청 붙으니까 맞지?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 청량 결과와 관련해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네 번째 지적 청량 실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청량과 관련해서 일단 청량 기간은 5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 청량 실시 기간은 5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며칠이냐? 4일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번 지적 청량 성과에 검사가 나죠. 지적 소관청은 청량 성과의 정확성과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청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적 청량 성과도를 발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청량 결과와 관련해서 검사를 누가 하냐? 지적 소관청이. 자, 그래서 지적 청량과 관련해서 의뢰 그리고 지적 청량은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의뢰 받는 기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 청량업자가 의뢰를 받아서 청량을 실시하고 청량과 관련해서 결과 놓으면 그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정확하다, 즉 지적 청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지적 청량 성과도를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절차가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의뢰 받는 사람 그리고 검사하는 기간 두 가지로 나눠져. 검사는 지적 소관청이고 청량 수행은 여기 나 있는 두 개 기관이고. 자, 그다음 이제 362페이지 가시면 지적 청량 방법 나 있습니다. 그게는 뭐 쭉 방법 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뭐 종류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방법 자체는 잘 시험에 출제 안 돼요. 그거는 뭐 중개업하면서 중개업자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경위 청량이냐, 뭐 전자 평판 청량 이런 건 지금 지적 기사라든지 뭐 그런 자격증 시험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 중개사 시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지적 청량 구분과 관련해서 기초 청량하고 세부 청량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기초 청량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이 기초 청량이고, 그 다음에 세부 청량 라인인데 세부 청량은 필지 한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분화된 청량이 세부 청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 청량하고 세부 청량 일단 대상이 틀립니다. 기초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초 청량이고, 그 다음에 세부 청량은 하나의 필지와 관련해서 세분화된 청량이 세부 청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게 6번 지적 기준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이 기초 청량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면 지적 기준점은 지적 청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에서 정해지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적점, 지적도근점이 지적기준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뭐 지적삼각점이다,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이다, 지적도근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되냐?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국가기준점 있죠? 국가기준점. 국가기준점을 기준해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국가기준점이 대부분 대부분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제 저기 산 정상에 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게 그 가로 2번 그 지적 기준점의 표지 설치하고 관리가 있죠. 산에 올라가게 되면 정상 부분에 대부분 위에서 보면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둔 표식이 있어요. 표식이 있고 여기 이제 표지가 있어요. 지적 청량과 관련해서 기준점이다. 그래서 훼손하면 뭐 몇 년 이하에 뭐 몇 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적 기준점은 대부분 이제 산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있는 기준점을 기준해 가지고 여기 뭐 평지에 있어 가지고 청량할 때 여기 이제 거리와 관련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도로 가다 보면 또 동그란 거 이게 또 박혀 있습니다. 지적 도근점 해가지고 이 부분을 기준해 가지고 또 청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게 지적 기준점 이렇게 나있는데 그건 뭐 의미 정도만 좀 봐두시고. 자, 그다음 363페이지 가시면 이제 지적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 청량과 관련해서 지적 청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이제 하는 게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 두 가지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되는 게 중앙지적위원회고 시도에 두는 게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서 지적 청량과 관련해서 결과와 관련해서 이제 이의가 있을 때 이때 지적 청량 성과와 관련해서 뭐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이거 적법 환제 여부, 적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지적위원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지적 청량 적부 심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수행자는 지적 청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이때는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청량 결과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툼이 있게 되면 그 청량 결과가 적합한지 이거와 관련해서 심사를 청구하는 게 지적 청량 적부 심사입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시도에 두는 지방지적위원회 청구를 하고 지방위원회 결과와 관련해서 또 이의가 있다. 이때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를 하는데 이때는 어디에다 하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없는 이제 적부심사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뭐 날짜가 이제 나오죠. 뭐 30일, 뭐 7일, 뭐 이렇게 해서 날짜 나오죠. 날짜가 나오면 일단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밑에 가로 2번 적부심사의 재심사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 청구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시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 그럼 이때는 적부심사 의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중앙지정위원회 뭐라 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90일이에요. 90일.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적청량 적부심사와 관련된 절차가 여러분들 교재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 봅니까? 안 봅니까? 잘 안 보잖아요. 잘 안 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역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출제 안 되는데 요즘 뭐 전범위에 대해서 출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출제가 돼요. 특히 뭐 내용이 옳은 게 아니고 이제 기간, 날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털리게 해서 시험 문제 이제 출제해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364페이지 이제 제일 마지막 뭐 지정 청량 수행자단인데 좀 전에 봤던 두 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적 청량자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뭐 대한지적공사 뭐 이건 이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도 뭐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잘 몰라요. 그냥 지적공사 그래야 어디구나 아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맨날 뭐 바뀌고 뭐 또 명칭이 바뀌면 명칭이 짧게 바뀌는 게 아니고 명칭이 또 굉장히 또 길게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뭐 공법 같은 경우 가면 본 명칭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좀 가면 갈수록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명칭도 길어지고 대통령 한 번씩 바뀌면 또 뭐 중앙부처도 한 번씩 바뀌고 중앙부처 좀 바뀔 때 이름이라도 좀 간단하게 정하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하니까 중앙정부 이거 명칭도 많이 바뀌잖아요. 특히 뭐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뭐 안전자가 앞에 왔다가 뒤로 가고 행정이 또 앞으로 오고 뭐 행정자치부가 됐다가 뭐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거의 최근 한 7, 8년 사이에 그냥 행정부 명칭만 계속 바뀌는 것 어떻게? 자, 그래서 그게까지 하셔서 여러분들도 뭐 진도는 이제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일단 뭐 지적 관련된 거하고 등기하고 두 가지입니다. 지적 관련된 부분이 등기보다는 좀 내용이 좀 단순해요.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민법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민법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셔야 등기법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적법은 주로 절차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 절차가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등기법에 비해 가지고 지적법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이제 일단 교재 구성이 두 가지입니다. 제일 앞부분이 지적법이 나오고 그 다음 등기법. 반대로 등기법이 앞에 나오고 지적법이 또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어느 게 이제 뭐 맞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등기법을 먼저 하고 지적에 관한 게 그 뒤에 있어요. 근데 최근의 추세는 지적에 관한 걸 먼저 하고 등기법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저기 민법하고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등기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민법에 물권법 내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등기법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시법 첫날 등기법부터 시작하게 되면 뭐 민법 186조가 어떻고 뭐 187조가 어떻고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게 뭘 이야기하나?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1월 달부터는 교재를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하는데 일단 교재 순서가 등기법이 앞에 나와도 등기법부터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하냐? 지적법부터 할 거예요. 지적법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등기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법하고 이제 격주하기 때문에 1, 2월 가정 다 해봤자 뭐 정식으로 하면 4번입니다. 그 4번 만에 다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그 토요일 날 보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보강까지 하면 총 6번입니다. 6번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6번에 의해서 하게 되면 거의 날아가는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등기법하고 세법은 한 번 수업 빠지면 진도가 엄청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업 빠지면 그 쫓아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시하고 세법은 여러분들 뭐 시간 별도로 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무난하게 이제 점수는 나요. 여러분들 뭐 점수가 또 뭐 특별하게 뭐 80점, 9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60점 선에서 그 정도까지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달 일단 뭐 진도 여기까지 하고 내년 벌써 뭐 내년이 되네 이제. 내년 1월 달 다시 보는데 내년 1월 달 이제 다시 보는데 올해 뭐
얼마 안 남았죠. 그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내년 새해 또 새롭게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